네, 안녕하세요. 참, 이번 한 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미 대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참 이것들이 우습게 보일 만큼의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 아마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고, 또 고스란히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 속에 참 내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이제 새롭게 만약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12월이면 산타가 온다 그래서 산타랠리라고 하죠. 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산타가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하락을 하더라도 울지 않고 자산을 지킬 만한 미래를 위한 공부를 조금씩 힘들지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섹터를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계 이 충격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는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비상계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왼쪽 오른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것. 물론 S&P에서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신용등급을 하락할 만큼의 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의 흐름은 한국이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강조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승에 엔비디아 상승에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간과해서는 안 됐었는데 워낙 미증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드리지 못한 게 정말 좀 죄송한 그런 상황인데, 우선 원화의 약세, 그러면 원달러 강세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즉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눈초리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 그게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의 자본 이탈.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공백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센티멘탈 쪽으로 수급이 빠져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펀더멘탈까지 흔들리면서 수급까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더 낙폭이 커진 기업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이 다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기업의 가치 하락 중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센티멘탈 때문에 빠진 기업이라면 저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좀 싸웠죠. 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쪽은 그동안 현 정부가 밀었었던 산업, 대표적으로 원전과 대왕고래인 것 같아요.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SMR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체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섹터의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마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번 주에 이 종목군들의 조정이 세다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음봉일 때, 그들의 조정일 때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엄청나게 큰 매도 물량과 엄청나게 큰 하락 파동이 나왔죠. 장중에 12%까지 빠졌고요. 종가는 10%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 샀다? 외국인은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야말로 지금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전 문제가 발생이 됐나요? 웨스팅하우스하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단순히 현 정부가 밀었었던 섹터라는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떨어지면 과감하게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방금 이제 예산안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한고래 이야기도 했잖아요. 대한고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추 우리나라가 드디어 산유국이 되냐 안 되냐 또 여기에서 예산안을 깡내 만에 말들이 많았죠. 자, 이쪽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대장주 한번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오늘 이쪽도 장난 아니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쪽도 수급을 보는 거예요. 빠졌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하나의 메이저 주체라도 매수를 해주는지 한국가스공사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지금은 당장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두 기업의 차이점 아셨죠? 아무리 현 정부에서 밀었던 동일한 산업 혹은 동일한 어떤 비중으로 밀었었던 산업이라 할지라도 하락할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있다면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 볼 만한 거죠. 하지만 하락할 때 외국인도 던지고 기관도 던지는데 그걸 우리가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이번 주 주간 한 주간으로 봤을 때 주봉상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나왔다면 저는 그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불타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명분도 확실하죠. 원전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지금 가져둬야 할 때 현금이 있으면 좋죠. 현금이 없더라도 이런 종목은 비중을 줄일 게 아니죠.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비중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비중을 옮겨오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느냐? 사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의 조정은 계속해서 나와 있었어요. 간밤에 사건 그 전에도 시장은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지난 화요일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가진 순간에 일이 터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도 희한하게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나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낙폭이 나온다라기보단 기간적으로 그 물량들을 악성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서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저는 기억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 제가 주식정음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글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을 받으셔서 보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주식정음을 다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면요 공개 밴드에 제가 이 사진을 오늘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올려드린 이 자료를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서 얼마만큼의 좋은 변동성을 보여줬구나 이걸 한번 머릿속에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게 저는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직 트럼프와 중국이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피해 물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은 저는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그 기회들 중에 시장에서 유독 강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섹터.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예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도 안 됩니다. 코스맥스, VT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3분기에 많이 빠졌잖아요. 반대로 그동안에 빠졌었던 종목이 3분기에 올라온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가다 빠진 쪽은 화장품, 못 가다 올라온 쪽은 엔터. 그죠? 자, 그럼 이들의 방향성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4분기 실적이에요. 자, 그동안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화장품들 4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충분한 구간이 되는 거죠. 대신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엔터 쪽은 4분기 실적이 만약 또다시 눈높이에 맞추는 숫자가 나오지 못하면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좋고 엔터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둘 다 좋지만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일 것 같아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일정과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VT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요, VT는요 더 갔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수가 뭐 2%까지 빠졌다 오는데 VT는 어제도 대량 거래량, 오늘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종목군들을 따라가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군들보다 자, VT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영업이익의 추이가 속도가 지금 더뎌졌나요? 아니죠.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유지가 될 법한 기업에 관심을 갖던지,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용기를 만드는 업체, 제가 올해 초에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를 지난 3월, 4월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화장품주들 보실 때 이걸 보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용기는요, A사, B사, C사, D사, E사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A사 따로, B사 따로, C사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펌텍코리아의 어떤 장점이 더 살릴 수 있는 현재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 ODM사 중에서도 제가 코스맥스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ODM사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인 만큼 A, B, C, D, E 제품에 다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나쁘다, 시장 너무 힘들다, 뭐 미장 가야 된다, 코인 시장 불장인데 코인 해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물릴 것 같으세요? 거기 가도 물릴 사람은 물립니다. 여기서 이겨낼 사람들은 거길 가도 이겨내고요. 자, 여기서 이겨낼 생각부터 한다면 이렇게 지수보다 아웃퍼폼 하는 쪽을 계속 관심 종목 리스트에 체크를 해놓고 이들의 조정은 곧 기회다라고 저는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라고 보여지는 종목군들의 명분은 두 가지. 실적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두 번째, 나만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누가? 외국인 혹은 기관이 그들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다고 여겨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포트를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힘들죠. 믿었던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규제에 따라서 누가 좋느냐 누가 많으냐 이러고 있고, 전기차는 올라올 기미가 지금 또 안 보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 하지만 이런 일련의 어떤 이슈들을 좀 제외하고 불확실성들을 제외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쪽을 좀 찾아봐야 된다면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게임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게임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게임 본업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 플러스 가상화폐 지분을 갖고 있거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기업이라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두 쪽 다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게임주는 살아남았죠. 위메이드 지금 2%대 상승이고요. 시프트업 오늘도 강했습니다. NC소프트 아무리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했어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좋고요. 오늘 카카오 쪽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럼 저는 그 외 섹터에서 보면 게임주들을 지금 리스트업을 해놔야 된다. 자, 위메이드가 저는 1순위라고 좀 보여지고요.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는 본업에서도 지금 회복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가상화폐 플러스 덤까지 좀 붙어있기에 위메이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붉은 사막의 펄어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후발주자로서의 펄어비스도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장은 누구? 크래프톤이라 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AI라든지 VF, AR, VR을 사용을 해서 게임 산업 확대를 한다? 그러면 그걸 끼고 게임을 즐겼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쪽이 바로 이런 슈팅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배틀그라운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와 인도, 그러니까 유저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 산업 전체적인 어떤 이 성장통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지금 체력들이 되어 있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할 때 크래프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건 뭐죠? 게임사 중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었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은행주, 금융, 보험 다 밀렸어요. 그런데 크래프톤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크래프톤은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붙어 있으니 오히려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더 높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쪽은 주식정음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장 마감 이후에도. 그래서 어차피 주식 매매를 할 거라면 저는 진득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정음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좀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화장품 섹터와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올해 12월 달에 계속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내일은 오고요. 어려워도 시장은 열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루 정도 시장이 쉴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열렸죠. 그렇기에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시장 속에 살아남으려면 한숨 쉬거나 후회하거나 반성만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한 발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스터디하는 어떤 습관을 좀 들이셔서 더 좋은 계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